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하면 본인만 힘들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뻔한 말이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누군가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나 어떤 부담이나 어떤 압박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느낍니다. 왜냐? 그만큼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 사귀는 거 중요하죠. 사람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네.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같이 취미생활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보다 내 안에 쓸모없는 사람들, 내 안에 뭔가 해악질을 가하는 사람들,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내야 됩니다. 근데 끝내야 함을 알면서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이게 없어야 되는 전제가 있거든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지만 끝내지 못하고 지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한국 특유의 정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을놈의 정이 대한민국 사람 지금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보니까 콜드위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님이 그 사람과 왜 못 끝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같이 다닌 그 정이라는 거, 정 같지도 않은 정, 그 정 때문에 냉정하게 못 끊은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내가 그때 고민 사연할 때 가족들 그닥 도움 안 되니까 거리를 두거나 확실하면 좀 이제 완전히 각자인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했지만 못했잖아요. 실행 옮기지 못했죠. 왠지 아십니까? 이 정. 나는 이런 정을 정말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이것도 정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정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을 주고 나쁜 것도 정이라 생각하면서 못 끝내고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면서도 못 끊어내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이 정의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정 많아요. 근데 나쁜 정도 우리나라는 정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걸로 포장을 시켜버리잖아. 근데 이 정 때문에 나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나쁜 정의 대표적인 사례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뉴스를 보니까 뭐 동거관계에서 같이 사는 뭐 20대 남자를 뭐 강경한 폭행해가지고 그것도 정이잖아. 동거도 정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 간의 돈 문제나 뭐 종교 문제 때문에 막 극단적인 상황 벌어지고 이거 정 아니에요, 여러분? 정입니다, 정. 근데 이 정이 좋은 정이냐? 아니죠. 나쁜 정이죠.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나쁜 정이죠.
나쁜 정은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쁜 정은 칼로 싹둑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숨통이 트여요. 내가 연인관계에서 누구한테 시달려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근데 못 끝내잖아. 이 데이트 폭력이 우선계만 이게 정이기 때문에, 특히 남녀간의 정이라서 당하는 쪽이 못 끊어내요. 자기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한 사람 그래도 돼? 안 되잖아, 여러분. 확실하게 끝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걸거칠 게 없어. 어설프게 미련 남기면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한국 사회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데이트 폭력과 상관없는 건데 뭐 사례만 얘기한 거예요. 그 콜드 리미크닝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면, 콜드 리미크닝 같은 경우는 전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갔어요. 갔는데 오늘 얼마 전에 뭐 그 전에 이제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보자고 해가지고, 솔직히 볼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도 별로 그닥 좋지 않았고 퇴사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직장 퇴사하고 나면 그 전에 일했던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만나도 나한테 잘해주고 뭐 좀 뭔가 배울 만한 점이 많고 그런 사람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할 때 계속 시달리게 하고 좀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닌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또라이고,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보자고 한다. 여러분 보겠습니까? 미쳤다고 봅니까? 안 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뭐 배울 게 있다고. 난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어차피 나와가지고 출가 외인 된 사람을 왜 보려고 할까? 안 그래요? 이미 자연이 된 사람을. 예.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안 시달리기 위해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인간관계는 끝맺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쁜 관계가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연인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의 어떤 뭐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지. 끝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 남녀 관계에서. 이 전 남친하고 완전히 끝내지 않아서 근데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난 그건 여자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야 돼요. 네, 완전히. 왜냐하면 뭐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우유부단하면 계속 이용당합니다. 저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그 설거지론 그 사연 기억하시죠? 그분도 우유부단해서 그 사람이 벌어진 거예요. 좀 냉정하고 이 사람이 빌붙으려 한다는 걸 좀 알면 1년차 2년차 됐을 때 돈 주고 그냥 바로 보내버렸어야 돼. 뭐 집 어렵고 뭐 우리 집 그럼 바로 얘기하죠. 너 우리 집 빌붙으러 왔나? 너 거지야? 우리 집에 뽑아먹으려고 왔냐? 왜 나랑 결혼하려고 애새끼까지 낳았는지 알 것 같네. 노린수가 분명하네. 야, 무섭다. 바로 알고 바로 보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러지 못했죠.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다 밀어주고 다 퍼주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한계치에 다다드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거잖아. 근데 그렇게 제가 피리뼈가 엄청 많이 가 있음에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성격이 우유부단한 분이라서.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만의 결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이 시켜주고 남이 뭔가 지시를 내려야만 따르고 막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이 사람과 같이 뭐 연락하고 해봐야 나한테 득득이 없다. 이 사람 나한테 잘못한 거 많다. 그러면 끊어내야 돼.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한 번도 내가 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우유부단함이 상대방한테 인식이 되면 이 사람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다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지가 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직장 세계에서 직장 세계에서 내가 그 회사를 나오면 그때 다녔던 뭐 선임, 뭐 상급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니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 형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회사에서 한솥밥 먹고 다닌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 회사가 돈 벌려고 다니지 무슨 사람들하고 정 키우려고 다닙니까? 물론 회사 다닐 때 직원들과의 어떤 동료 어떤 그런 워크에식 같은 거 있으면 좋죠. 동료애 같은 거 있으면 좋지. 근데 이 동료애라는 것도 회사를 다닐 때 유지되는 거지. 나오고 나면 아무 쓸모 없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회사건 간에 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한 부서 안에 같이 일할 때나 뭐 팀이지 다른 팀으로 가버리면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건 어떻게 근무하건 우리가 뭐 알거나 뭐 자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식구만 챙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좀 정해야 돼요. 확실하게. 내 품 안에 벗어난 사람은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살면서 이분들한테 도움 받을 일 없어요. 자, 콜드비컨 잘 들으세요. 님 전에 퇴사한 그 회사 있죠. 동료들한테 뭐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탁을 안 받으면 다행이야. 도움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님 회사 다닐 때 그렇게 도움 못 받았잖아. 그럼 나오고 나서 똑같은 거야. 회사 다닐 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뭔가 인성이 안 좋다. 싹수가 노랗다. 뭐 나오고 나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웃긴 게 직장 퇴사하고 나면 님 말고도 퇴사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연락 안 하고 왜 콜드미컨한테 연락합니까? 그만큼 만만하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하면 꼬부는 생각이기 때문에 연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보자고 한 게 나하고 어떤 그래도 끈끈한 회사 다닐 때 어떤 정이 있어서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얘라고 하면 내가 오라고 하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화 건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 다니면서 나 말고도 나간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리고 막상 만나도 할 얘기도 없습니다. 아니 나간 사람하고 본다 하더라도 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굉장히 뭐 냉정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전 적어도 이렇게 행동하면서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특히 나쁜 정에.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아직도 정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런 나쁜 정에. 정 같지도 않은 정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정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붕어 형님 무슨 2030이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이끌고 세상을 이끄는 세대이며 우수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라 누구보다 깨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고 돈도 없는데 세상을 이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끝나고 얘기할게요. 아무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나쁜 관계는 무슨 수를 쓰서라도 끝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예. 곁에 두어야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질척대기나 하고 날 힘들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미련 없이 삭제하거나 잘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